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자, XRP 다시 한번 저점 바닥을 다지고 상호관세 90일 유예 이슈로 반등이 나온 후에 약간의 횡보, 2달러 언저리 부근의 횡보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소간의 등락이 좀 나오고 있죠. 살짝 지금 현재 다운된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지만 경제 지표들은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다만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을 할 거라는 우려죠, 우려. 우려감 때문에 관망 모드로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탱하는 펀더멘탈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위치에서의 움직임은 중요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 시장의 관점과 함께 XRP의 앞으로의 움직임, 전략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3월에 이어서 이번 4월에도 이 CPI와 PPI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현재는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데, 결국 전에 지난달 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장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혹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까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강해지면서 일단 단기간 거래량들, 저점에서의 거래들, 그리고 기관 세력들의 매수에 들어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횡보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불안감은 우려일 뿐이죠. 자,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예상치보다 하회했지만 결국 물가 상승 압력 완화 시사를 보여주는데 시장은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결국 이번 달 PC에 대한 부분과 또 다음 달 5월 달에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를 좀 기다리는 게 현재의 모습이죠. 자, 이번 발표는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하락과 맞물리면서 연초 이후 처음으로 물가 압력이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지만 시장은 후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관세 조치 때문이죠. 자, 중국산의 전체 수입품에 부과하는 총 관세 145%까지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남겨뒀죠. 자, 이 협상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결국 사태에서의 흐름에서 결국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겠죠. 자, 또한 연준, 페드에서 시장 혼란 시 단호하게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풀 들어오는 모습이죠. 거기에 뉴욕은 역시 금융의 메카입니다. 암호화 화폐를 통해서 세금 등 결제 수단의 용도로 사용하는 법안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보스턴 연은 총재인 수전 콜린스는 최근 시장에 유의미한 혼란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연준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죠. 자, 이 조치는 바로 양적 긴축 정책을 다소 완화하고 국채 상환 한도를 이전에도 감축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양적 긴축을 끝낼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주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부터 해서 연준 위원들의 연설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월의 과연 스탠스는 어떠한가, 또 비둘기 파적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준비되어 있는 유동성 부분들이 다시 한번 지표들의 양호한 모습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또 단기간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보다 눌리면 저점 분할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죠. 현지 시간입니다. 네,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전달보다 줄어든다면 시장은 안정세로 가고 있다라는 분위기로 돌아설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먼저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자, 말씀드린 주요 관심 구간 하단 부분을
분명히 내려오고서 터치하고서 다시 반등 나오고서 이 말씀드린 저항 부분들을 지금 82.5K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이제 안착을 해서 다소간의 등락은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측 횡보만 해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추세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자리죠. 일단 기존에도 계속 돌파하려다 돌파를 못했고, 기존에도 돌파하려다가 돌파만 살짝 하고 내려왔죠. 자, 여기서도 단기간 급등 나왔다가 또 내려오고, 급등 나와서 내려오지만 이제는 위로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수급들 좀 더 이어진다면 좀 안정적인 이제 추세로 이어갈 수 있는 위치죠. 자, 이로 인해서 XRP도 단기간 좀 조정은 그때 받았지만 여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단기간 약 20% 상승 나온 후 또 눌렸죠. 자, 단기간 N자 파동으로 움직이면서 또 다시 한번 2,600원 부근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약 17% 정도 단기간 상승이 나온 이후에, 자, 2,900원 언저리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3,000원 위로 좀 자리를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수급들 이렇게 조금씩 약해지면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장세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의 추세를 완전히 잡게 되는 거고요. 혹시 좀 조정받는다면 좀 더 여기 박스권의 부분을 조금 더 다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리플과 SEC 이 소송 부분, 일단 합의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최종 합의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단 서로 협상의 진행 부분에서 기존 항소 절차를 일단 60일간 요청하는 공동 요청서를 일단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어느 정도 협의는 끝났고 최종 이제 SEC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나오죠. 자, 제가 보기에는 폴 애킨스 SEC 위원장으로 이제 신임 위원장으로 의회를 통과했죠. 폴 애킨스가 오고 나서 승인을 하냐 아니면 그 전에 승인을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자, 벌금에 대해서는 일단 리플이 밝혔죠. 먼저 발표를 했죠. 합의를 봤다라고. 자, 근데 5년간 자금 조달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자, 근데 SEC에서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 완화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다만 1차 판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2차 항소 법원에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SEC 위원장 폴 레킨스가 친암호화폐 인물이기 때문에 오고 나서 결정이 날지 아니면 그 전에 결정이 날지에 따라서 XRP 다시 한번 상승 랠리에 대한 타이밍, 좀 그 부분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어요. 일단 SEC에서 공식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합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최종 법적 절차를 위해서 2심 항소법원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직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EC의 투표가 아직은 남아있다. 자, 그렇지만 폴 애킨슨 SEC 새 위원장이 빠르면 이번 달 중순쯤 취임하게 되면은 더욱더 이 결론에 대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마무리될 거로 예상되고, 또 규제에 대한 부분들 빠른 결정과, 그리고 또 ETF, 이 법적 리스크 끝나게 되면 이 ETF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XRP 가장 많죠.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조정 나온다고 하면 그 찬스를 저점 매수의 찬스로 봐야 된다. 자, 박스권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여기서 한번 조정받았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해서 한 번 더 급등 나온 후 변동성을 가지고서 이 상단 라인 저항을 좀 받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라인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분할 매수를 담아야 될 타이밍이라고 하방은 지켜주고 있으니까 보고 있고, 추세 전환에서 올라간다면 이제 3,0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면 다시 한번 지금 요 라인이 이제 저항대로 좀 보이고 있어요. 기존에 계속 돌파했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런 물량들 때문에 이 부분 소화가 끝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의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 결국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 저점 매수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돌파 시에 또 여기 저항 부분 한 번에 뚫어주는가, 돌파해서 안착을 하는가, 이 부분 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의 랠리 움직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좋은 공략 타점, 포인트 이렇게 안내해 드려도 대응, 그래도 타이밍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디서 바로 체크해서 가야 되는지 이미 영상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지나죠. 확인 체크.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XRP 같은 경우는 그때 급락이 나왔을 때 얼마? 2,500원 밑에 내려왔을 때, 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이제 슬슬 분할로 매수 잡아보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2,490원 이하에서 잡아도 된다. 자, 그래서 저점에서 이렇게 분명히 체크해드리고 쌍바닥으로 거래량들 들어오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이밍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안내드렸죠. 자, 그리고 빅타임. 빅타임 부분도 미리 저점 다지고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미리 말씀드렸죠. 이제 90원 분으로 밑에 80원 밑으로 찍었다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5시쯤에 90원 아래에서 천천히 타점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때가 이때였죠. 이때 말씀드리고, 자, 10분봉으로 보게 되면 그때가 이때죠. 자, 말씀드리고 살짝 바로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90원 밑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신 분들, 그리고 나서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90원 언저리 대비해서 바로 약 한 8% 정도, 7%, 7, 8% 정도 바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 수익을 챙겼고, 그때 또 말씀드리죠. 자, 수익 상승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또 바로 90원 언저리 내려오면 다시 한번 또 가능합니다라고 언제 6시 7분 저녁 또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가 6시 17분이면 바로 이때쯤이죠. 이때쯤인데 이때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죠. 결국 90원 밑으로 빠졌다가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 나왔죠. 자, 여기 대비해서는 90원 언저리 대비해서는 약 4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40% 다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어제도 엘프 350원 언저리 부근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죠. 9시 53분쯤. 자, 9시 53분이면 이때죠. 네, 이때쯤 이제 진입을 해서 또 단기간 5%가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들 잘 챙겨갔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 안내해드려서 타이밍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타이밍들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어떻다고 했죠? 그쵸, 이미 지나가던가 아니면 영상 늦게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다 지나고 나서 오르고 나서 보거나 아니면 이미 매수가 지나서 올라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정보 텔레그램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같이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방 어떻게 참여하느냐? 자, 무료로 진행 중이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기 있는 번호 010-8187-7639로 정말 간단합니다.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안내해드려서 함께 수익 쌓아 나갈 테니까요. 5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시간 내셔서 여기 있는 번호로 텔레그램 정보 받으실 분들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 또 관심으로 보고 있는 종목 네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저점에서 나오면서 또 추세 전환을 지금 시작했죠. 지금 윗골이 달면서 물량 소화들 하면서 살짝 지금 밀려 있는데 트리선 언저리 부분은 지금 지켜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선 언저리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단기간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네오 기존에도 우리가 공략했었죠. 얼마? 8,000원 부근 공략 타점 잡아서 그때 단기간 1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코인이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살짝 눌렸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냈을 때가 이때였죠. 이때 여기 저항선 그어놨잖아요. 그어놨기 때문에 이거 뚫고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지선 어느 정도 이 부분 단락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또 계속 체크해 보면서 7,700원까지는 좀 여유롭게 봐도 된다. 다시 한번 이 8,000원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단기간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텔레그램에서 이어서 안내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장
약간의 기대감이 조금 떨어졌지만 또 지표들 그리고 연준의 방향성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반등의 모습 보일 수 있다. 현재 하단 부분 내려오게 되면은 당연히 비중 추가의 타점으로 잡아야 되는 위치이고 다시 위에 상단 저항 라인 위로 안착해서 우상향 시작한다면 다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계속 또 다음 영상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이상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